때는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 그곳에 강산이라는 26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어릴 적 부모님을 돌림병으로 여의고 홀로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강산은 여느 때처럼 약광주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더덕을 좀 캐야겠어. 장날에 내다 팔면 단량은 받겠지. 강산은 혼잣말을 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더덕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뿌리쯤 캐자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이제 내려가야겠다. 강산은 약광주리를 메고 산을 내려와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더덕 사세요. 산에서 막 캔 싱싱한 더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약초 같은 것은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한 아낙네가 강산 앞에 섰습니다. 더덕 한 뿌리에 얼마요? 다푼입니다. 너무 비싸구만. 서푼해 주시오. 강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고작 서푼이었습니다. 쌀 한 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쌀 한 되도 못 사겠구나. 강산은 남은 더덕을 광주리에 담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지가 왔다. 저리 가. 더러운 것. 우리 가게 앞에서 꺼져. 장터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산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때로 새까맣게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 대신 나뭇가지를 짚고 있었습니다. 시주 좀 해주시오. 노인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저리 가. 냄새나. 장터에서 구걸하지 마. 노인은 비틀거리며 강산 옆에 있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국밥집은 박대감댁 종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동시에 가장 인색한 양반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주인장, 국밥 한 그릇만 시주 좀. 국밥집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꺼져. 주인은 빗자루로 노인을 거칠게 내쫓았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그만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흑.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산도 망설였습니다. 저 노인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뭘 얻겠어? 나도 가난한데. 하지만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강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강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눈. 그 눈은 보통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맑고 어딘가 신비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강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집으로 가시지요. 변변찮지만 국밥 한 그릇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고작 서푼이었습니다. 쌀 한 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말이었습니다.
어르신 가시지요. 강사는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약초꾼도 미쳤나? 거지를 집에 데려간다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강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산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십시오. 강사는 노인을 방으로 모시고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였습니다. 쌀이 2주먹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내일 모레까지 버텨야 하는데 강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모셔온 어르신인데 어떻게 하겠어. 강사는 남은 쌀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오고 집 뒤에 심어둔 파도 조금 뽑아왔습니다. 부글부글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기 한 점 없는 된장국이었지만 강사는 정성껏 끓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르신 진지 드십시오. 강사는 따끈한 국밥을 노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강사는 한쪽 구석에 앉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국밥을 다 먹자 강사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르신, 물 한 그릇 더 드시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물을 마시고 강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이오? 강산이라 합니다. 강산, 좋은 이름이로다. 산처럼 우뚝하고 강처럼 흘러가라는 뜻이겠지. 예,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산, 내 말을 잘 들으시게.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단단하고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사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뒤 이 마을에 큰 비가 내릴 것이오. 비 말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보통 비가 아니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비가 올 것이오. 강사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시게. 사흘 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오. 그 비는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이오. 물에 잠긴다고요? 그렇죠. 강물이 넘치고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오.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오. 노인은 강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산, 자네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비가 내리면 문을 꼭꼭 닫고 지붕 위로 올라가시게. 지붕 위로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시게. 물이 차오를 것이요. 자네 집까지 물이 차오를 것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게. 노인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게. 이건 뭡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게. 물이 차올라 지붕까지 닿을 때 이 호리병을 강물에 띄우시게. 그러면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에게 큰 복이 올 것이요. 강사는 호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속이 빈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해할 필요 없소. 그저 내 말대로만 하시게. 사흘 뒤를 기억하시게. 그리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겠소. 어르신, 밤이 깊었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괜찮소.
나는 갈 곳이 있소.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산이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손에 든 호리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노인은 누구였지? 그리고 사흘 뒤 큰 비가 온다고?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었나 보다. 큰 비가 와서 마을이 물에 잠긴다니. 말도 안 돼. 강산은 호리병을 방 한구석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강산은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큰 비가 온다고? 이 맑은 하늘에? 강산은 고개를 저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밭을 갈고 장에 나갔습니다. 역시 노인은 헛소리를 한 거야. 강산은 노인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강산은 노인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강산은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우르르르 콰광. 천둥이 쳤습니다. 강산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강산은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뒤 큰 비가 내릴 것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던 건가? 강산은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노인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비가 내리면 문을 꼭꼭 닫고 지붕 위로 올라가시게. 강산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나? 하지만 밖을 보니 이미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강산은 결심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믿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강산은 방 안에 있던 쌀독, 이불, 그리고 그 호리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강산은 지붕 위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고 세 시즌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할 시간인데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까지만 차올랐던 물이 이제는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물이 차오른다. 강물이 범람했어. 빨리 산으로 대피해. 사람들은 짐을 챙겨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산도 산으로 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강산은 지붕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이제 강산의 집 문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은 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건가? 그리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들의 지붕만 물 위로 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 주변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강사는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큰 복이 온다고 했어. 대체 무슨 복이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무언가 강산의 집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강산이 고개를 돌리니 거대한 나무 괴짝이 물에 떠서 지붕에 걸려 있었습니다. 괴짝은 아주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자물쇠로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강산은 괴짝을 붙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물에 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강산은 괴짝을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자물쇠가 꽁꽁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놓여있던 호리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준 그 호리병. 물이 차올라 지붕까지 닿을 때 이 호리병을 강물에 띄우시게 강산은 호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살짝 띄웠습니다. 호리병은 물 위에 둥둥 떠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리병은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호리병에서 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리병이 저절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쇠붙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강사는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설마. 강사는 괴짝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사는 천천히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가. 괴짝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덩이, 은자, 비단, 옥, 진주. 강산이 평생 본 적 없는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강산은 손을 떨며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게 노인이 말한 큰 복인가? 강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괴짝 안을 뒤지다가 바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강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물은 박대감의 것이오. 박대감은 평생 재물을 모았지만 박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동시에 가장 인색한 양반이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서 수확의 절반 이상을 걷어가면서도 흉년에는 단 한 톨의 곡식도 나눠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대감이 며칠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재물이 박대감의 것이었다니. 강사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우시오. 강사는 괴짝을 내려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재물은 혼자 쓰라고 온 게 아니구나. 사흘이 지나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처참했습니다. 집들은 무너지고 밭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곡식도 다 떠내려갔는데, 집도 무너졌는데 어디서 잠을 자지. 절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강사는 괴짝을 지게에 지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산을 보고 놀랐습니다. 강산이, 자네 살아있었나? 지붕 위에서 어떻게 버텼나? 집은 무사한가? 강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강산의 초가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강산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금은 보화가 가득하잖아. 강산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재물로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강사는 재물을 나눴습니다.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을 목재와 인부를 보냈습니다. 곡식이 떠내려간 사람들에게는 씨앗과 농기구를 사줬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는